그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했네. 그럼 CC 만난 썰 했어요? 예? CC 만난 썰 안 했어요? 입학하자마자 CC 만난 썰? 아, 안 했네요. 그거 할게요, 그거. 예. 아, 고르기 힘드네, 참. 아, 그냥 처음부터 할까? 비행기에서 전 여친 만난 썰? 예? 뭐 궁금하잖아, 다른 애들은. 첫날 내가 그거 해서, 예. 저, 그냥 일단은 오랜만이니까, CC 만난 썰을 할게요. CC 만난 썰. CC가 뭐의 줄임말이죠? 캠퍼스 커플? 노노. 시발론, 시발로. 이래요. 어. 아니, 내가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에요. 내가 CC였는데. 근데 제가 OT를 안 갔어요. 오늘 얘기사회화 배울 텐데, 얘기사회화를, 예, 안 했어요. 친구들과 얘기사회화 하느라고 OT를 안 가서 애들을 한 명도 몰랐어요. 근데,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길래, 거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학과 애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아싸였더라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기 전에 내가 얘기사회화를 하고 또 갔어요. 가면 사발식을 한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을 한다. 이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이 뭐냐면, 사발에다가 소주를 부은 다음에 쫙 해서 다 마시는 게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이에요. 근데, 어, 일단,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을 한다고, 사발식을 한다고 다 나오래요. 그래서 쫙 섰어요. 쫙 섰는데, 제가 엄청 멍청했던 게 뭐냐면, 이게 술을 이렇게 마시고 제일 끝에 사람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 끝에 사람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멍충이 중에 멍충이죠. 왜? 어느 쪽에서 시작할지 모르는데 처음과 끝만 안 쓰면 되는 건데 미친 거죠. 나 여기다 썼어. 여기 딱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사발이 이렇게 옵니다. 냉면 사발에 소주가 2병 들어가거든요. 그때 소주는 25도였어요. 지금 17도거든요. 오는데 이 동기 새끼들이 동기가 아니야. 반을 남겨 갖고 왔어. 야, 50명이 먹는데 반을 남겨 갖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이거 들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다 외면해. 눈빛을. 그냥 부어버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매장당할 것 같아갖고 마셨어. 마시고 나니까 알딸딸하더라. 근데 우리 과에 아까부터 이쁜 애가 하나 있었어. 술도 올랐겠다. 부끄러운데 매년 얘기해도 부끄럽다, 야. 술도 올랐겠다. 그러면서 땅 치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뭐야?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배님들, 할 말 있습니다. 너네 부끄럽지, 내가 지금. 내가 부끄러워지려고 그러지. 할 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지 말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 제가 재 찍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선배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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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여기 앉아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걔 옆에 앉히더라고. 근데 이미 선배들이, 걔 주변으로 남자 선배들이 5명이 앉아 있었어. 5명이 앉아 있어서 거기에 앉았지.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라. 야, 너는 어떻게 얘를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좋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그러더니 5명이서 야, 한잔해. 한잔 따라주더라. 그래서 짠을 했어. 그리고 마셨어. 마셔. 그러길래 마셨어. 내려놨다? 그랬더니 그 옆에 선배가 한잔해? 그러면서 또 하는 거야. 5명이 다 한 거야. 그래서 5잔 연속으로 먹은 거야. 이제 거의 치사량에 와 있어. 근데 얘한테도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한 잔씩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얘한테는 왜 그래요? 내가 그런 건데. 그랬더니 야, 동기사랑 나라사랑 몰라? 아,
제가 마실게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마셔. 10잔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럼 소주 2병을 넘게 마신 거거든요. 소주 한 병이 7잔 반이 나와요. 근데 2병을 마셨더니 알딸딸해. 그 다음 생각은 잘 안 나요. 옆에 친구한테 미안하다. 주먹밖에 해서 미안하다. 근데 너 좋아. 그런 기억은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아침에 눈 뜨니까 집이야. 그래서 학교로 빨리 갔죠. 갔는데 교실이 이거보다 작고 내 대학교 책상 알아? 요즘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요만한 책상이 있어. 의자랑 같이 달려있는 책상 요만한 게 있어. 근데 애들이 뒤에 쫙 서 있는 거야.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OMR 카드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맞아갖고 애들이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야야야 어제 찍었어 걔야 그러는 거야. 야 이름도 정정이래. 막 그러는 거야. 다 들리는데 쪽팔려갖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근데 그 한 자리 옆에가 어제 그 아이야. 내가 찍었던. 근데 갑자기 걔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정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자리 맡아놨어.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오 막 이러는데 들어가서 앉았지. 이게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어. 그래서 앉자마자 어제 미안했다.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밥 살게. 그랬더니 사. 그러는 거야. 걔가 그래서 알았어. 오늘 점심 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어떡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고는 친 거고 난리가 난 거고 어떡할 건데? 그러길래 어떡하긴 사귀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부끄럽지? 내가 부끄럽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대학 가서 CC 사귀지 마라. CC를 사귀더라도 비밀로 사귀어라. 졸업을 한 지가 내가 지금 2000년에 졸업했으니까 2000 몇 년이야? 200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내 2000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졸업했으니까 지금 졸업한 지가 한 24년 됐네? 모이면 뭐라는 줄 알아? 야, CC 잘 있냐? 왜 나한테 물어봐. 6개월 사귀고 헤어졌는데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짜증내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내가 헤어졌는데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자세히 얘기해줘.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야, 걔 의사랑 결혼했대. 야, 걔 딸 낳았대. 걔 아들 낳았대. 야, 걔 시민단체에서 일한대. 거기까지 들었어. CC 사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알리면서 CC를 사귀면 다음 포지션은 못 가진다. 다른 사람 못 사귄다고. 다음 포지션은 못 가지니까 CC 사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시작할게요. 자료 수집 방법 하겠습니다. 힘 좀 났어? 자, 볼게. 우리가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면 자, 첫 번째 실제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실제성은 생생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실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면 실제성에 실험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실제성은 통제가 되지 않은, 통제를 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해. 얘는 참여 관찰법을 의미합니다. 참여 관찰법. 참여 관찰법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관계, 신뢰감, 정서적 교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면접법이야. 선생님, 참여관찰법도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신뢰관계와 정서적 교감은
면접법으로 출제를 해요. 절대로 참여관찰법 같이 껴서 내지 않습니다. 껴서 내더라도 면접법하고 답이 안 나오면 얘는 쉬운 거니까 속어법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제 수준을 살피면 얘는 실, 질, 면, 참의 순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같은 말로 구조화 정도라고 해요. 구조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화, 형식을 갖춘 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시 공간적 제약이 적은 것들, 시공간적 제약이 적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문헌연구법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선지가 나오게 되면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대량의 자료라는 것들은 질문지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질문지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돼.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실, 질, 면, 참, 문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 이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조사 대상자의 생각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주관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적 연구는 그러한 주관적 인식들을 통계 분석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그러한 주관적 인식들을 심층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 실, 질, 면, 참, 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자, 언어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질문지법과 면접법, 질문지법과 면접법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분 30초 줄 테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땅.
자, 볼게요. 자, 여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갑은 A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A는 유치원에서 5개월간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참여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B는요, 이거는 후손 실험, 메이오 박사팀의 후손 실험이고 비공식 조직이 여기서 탄생이 됐어요. 뭐냐면 얘는 실험법이었어요. 두 집단을 나눠서 실험법을 했죠. 그 다음에 C는 관광객을 무작위로 1,500만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질문지법이라고 하고 이제 선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 A는 참여관찰법이니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인종을 조사하러 갔어요. 참여관찰했어요. 식인종한테 잡아먹혀요. 예상치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보통 제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평가원 기준으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법이니까 틀렸어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참여관찰법이니까 맞았어요.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다가 틀렸죠. 지금 B는 실험법이니까요. 자, C는 A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쉽다라고 해야 되겠죠? 또 틀렸어요. 자, B는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면접법이에요. 틀렸어요. 방법론적 이원론은 면참이죠. 그래서 실험법은 들어갈 수 없어서 틀렸습니다. 자, A는 C와 달리 1차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된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실질면참이야. 실질면참인데 얘는 문헌연구법은 될 수가 없어. 문헌연구법 자체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연구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 변수 간의 관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설은요, 우리 사회문화에서 양적 연구에만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틀렸어요.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아니죠.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거 실험법 맞습니다. 자, C는 AB와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맞죠? 그 다음 A는 B보다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거죠. 얘는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A는 대량의 구조화된 것들은 질문지법에 대한 얘기예요. 틀렸어요. 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질적 연구인데 A 맞네요. 자,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A, B와 달리 직관적 통찰로 해석하는 거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얘 틀렸다. C는 A에 비해 연구 대상과 연구자 간의 신뢰감 형성이 얘 면접법에 되는 거지. 틀렸다. 통제 수준은 B, C, A에 해당된다. 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거 B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음 문제는 얘는 시험 문제 평가원에 수능에 나올 리는 없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 한번 볼 건데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 사용한 선지를 모아 진짜 빨래 짜듯이 짜내갖고 이만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게요. 1분 드립니다. 준비 땅.
채점해봤어요? 왜 얘가 답이 아니지? 9번은 왜 답이 아니지? 그렇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11번은 왜 답이 아니지? 13번은 왜 답이 아니지? 이런 생각들 안 가져봤어요? 지금 다 맞춘 거야? 천재들인데? 왜 대답을 없는 거야? 대답이 없는 거야? 나 혼자만 신났어, 지금? 수업해갖고 나 혼자만 신나 있는 거야? 아, 근데 내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저 둘이 커플룩 입었어요. 청바지 색깔도 회색이고요. 상의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커플룩을 입었어요. 쟤네 둘이 사귀나 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미안요. 자, 볼게. 이거 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9번 선지에서 보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갑의 생각일 뿐이지 이런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조작했대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거야. 조작을 하면 안 돼. 그 다음 이 면접 답변을 제외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선별이 이루어진 거지. 자료 분석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11번이랑 1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 단계가 아니에요. 수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동의와 표본의 대표성. 우리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은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동의를 얻든 동의를 얻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과 동의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의 선별과 질문지법.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자료를 선별하는 것들, 자료의 선별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요. 근데 질문지법에서 성의 없는 응답들은 선별을 하는 게 질문지법의 방법이에요. 질문지법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충된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요거예요. 뭐냐? 우리 성찰적 태도. 성찰적 태도에서는 현상 이면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객관적 태도에서는 요즘은 이런 거는 선지 하나씩 사용을 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대강대강 넘어가시면 안 돼, 이 부분들. 자, 객관적 태도는 사실, 가치 중립, 제3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개방적 태도. 개방적 태도는 잠정적 결론,
반증 가능성, 잠정적 결론, 반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칼 포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결론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지만 반증 가능성이 생기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들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연구하다 보면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칼 포퍼는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면 얘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사는 구성원의 내부자의 관점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살피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 된다. 조금 이따 할까요? 나 여기 근육이 왜 이렇게 땡기지? 뇌졸중인가? 여기 근육이 계속 땡겨 어제부터. 왜 그러지? 이상한데? 병원에 가볼까? 월요일로 가봐야겠다. 자, 시작해요. 준비, 땅.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사회학적 임무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면 안 된다. 사실로서 항상 봐야 되고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는 뭐야?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용적인 태도는 개방적 태도,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반성하는 것은 성찰적 태도, 현상 사실 그 자체 객관적 태도, 성찰을 중시하는 거 성찰적 태도,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 개방적 태도, 현상을 사실 그 자체, 이거 왜 똑같은 게 있지? 객관적 태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일지라도 반증, 얘 뭐야? 개방적 태도,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거 객관적 태도,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 상대주의적 태도, 이면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관찰 과정에서 내부자적 관점을 취하는 거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2단원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선지는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선지보다 제시문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는 미갈식으로 풀라고 얘기했어. 제일 끝에 문장부터 보시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첫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고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보시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누가 세? 개인이 세? 누가 세? 사회가 세? 누가 세?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우리 명목론과 실제론이 있어요. 아이고 글자를 왜 이렇게 써? 실제론 예? 실제론이 있어요. 명목론의 뜻은 이름뿐이라는 말이고 실제로는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뭐가? 사회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환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돼. 환원은 명목론은 환원할 수 있어. 실제로는 환원할 수가 없어. 환원. 명목론에서는 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합일 뿐이야. 1 더하기 1이 2가 된 거지. 그럼 2를 1 더하기 1로 되돌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1 더하기 1이 귀요미가 되는 거지. 웃자고. 귀요미가 되는 거라고. 귀요미를 1 더하기 1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야. 어? 환원이 될 수 없어.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이 사회고 실제로는 개인의 외제하면서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실제론이야. 자, 그 다음에 명목론은 사회계약서를, 실제로는 그 전체주의나 또는 사회유기체서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얘도 1분 할게요. 준비, 땅. 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마지막 줄부터 본다고 그랬어. 비밀 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 결사는 급격히 해체된다. 그러면 이 비밀 결사라는 것은 사회를 뜻하는 거지. 사회의 해체, 환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명목론인데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만드는, 그러니까 비밀 결사는 사회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개인으로 보면 개인들이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는, 그러니까 사회를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 결사는 구성원 각각의 비밀을 발산하고 쭉 나왔고, 그리고 비밀 결사는 비밀이 더 잘 지켜질, 비밀 결사의 구성원들은 비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고 비밀을 다루는 권한 정도에 따라서 규칙을 세우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회 규범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이 인정해야지만 사회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 명목론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문제 수능 문제였는데 니네 선배들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야. 근데 이 정도가 지금은 쉬운 제시문으로 나오는 거야. 더 어려운 제시문이 많아요.
더 어려운 제시문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부터 가봅시다. 외제하면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실제론.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사회의 구속력 실제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이 사회다. 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게 사회다. 명목론.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실제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도의 개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론. 전체주의 실제론. 환원할 수 있다. 명목론.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명목론. 사회는 이름뿐. 이게 명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명목론.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다. 명목론.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사회현상이 만들어지는 거. 명목론.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계약설. 명목론. 제도의 개선. 실제론. 개인의 자유의지가 허구적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론. 유기체. 실제론. 자발적 계약설이니까 명목론. 사회 구조보다 개인의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명목론. 자,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얘들아, 불가항력성이 뭐야? 불가항력. 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불가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는 개인에게 외제하면서,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얘 실제론이죠.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예, 얘는 뭐야? 명목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 알아야 되는 것은 사회는 개인의 그림자이다. 뭐 이런 것들은 명목론이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되게 짧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나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우리 아내 직장 동료였던 사람인데 우리 둘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분께서 퇴사를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셋값을 빼갖고 결혼 안 하셨는데 여자분인데 전셋값을 빼갖고 세계 여행을 간대. 그래서 2년 동안 간대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 뭐 갔다 와서 되겠지 그런데요. 나 같은 슈퍼제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갔다 와서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가는데 그 용기 대단해. 근데 이분이 블로거를 열심히 작성했어. 사진 찍고.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대. 난 들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렇대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멋질 때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짧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얘기사회화와 제사회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얘기사회화와 제사회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집단의 소속이나 지위의 획득 여부로 따지는 거지. 얘는 전이야, 얘는 후야, 지위 획득 이전이나 이런 것들일 때,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가족, 또래 집단 빼고 생각하지 마. 가족, 또래 집단 빼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근데 아직도 1차적 사회화 기간하고 1차 집단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 강의 보자. 알겠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들을 살피면,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원, 그 다음에 훈련소, 그리고 연수원, 앞에 어떤 단어가 붙든지 뒤에 학교, 학원, 훈련소, 연수원이 나오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뭐죠?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러셀 학원 좀 얘기해 봅시다. 러셀 학원이 뭐 하는 집단 같으세요? 제가 얼마 내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절대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예시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 나온 적이 있어, 학원. 언제 나왔냐면 요리 학원이 나온 적이 있어. 요리 학원이 나온 적이 있어. 알겠어? 요리 학원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학원은요, 직업 훈련원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대중매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뜯겼어, 이걸로. 대중매체에 뭐 있죠?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인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얘도 사회화 기관이야. 내가 사회화 기관을 얘기할 때 항상 장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장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회학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은 사회화가 발생되는 장소 또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가족이 장소니? 아니잖아. 또래 집단이 장소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도 사회화 기관이야. 사회화가 발생이 되니까. 얘는 2차적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2차적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지위를 볼게. 지위를 보시면 지위는 실제 사회나 집단에서 부여하는 거야. 절대로 이런 거 안 돼.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작년에 나온 거 악성 민원인. 작년에 해설 이거 한 분이 악성 민원인도 지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작년 문제거든. 근데 얘들아, 지위는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악성 민원인으로 살아갈 거야? 블랙 컨슈머로 살아갈 거야?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귀속지위하고 성취지위 봐야지. 학생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건 귀속지위야, 성취지위야? 얘는 성취지위야. 왜요? 성취지위는 후천적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귀속지위는 선천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학생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으면 학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만 하는 거 아니지. 우리나라는 그냥 법률로 의무교육을 정해놓은 거야. 헌법상 초등학교, 교육법상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귀속지위지.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하고
역할, 행동을 구분을 하셔야 돼. 역할하고 역할,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할하고 역할, 행동의 차이는 행위 발생이야. 행위 발생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안 일어난 거야. 얘는 일어난 거야. 이런 거야. 해야만 하는 거, 해야 하는 것. 이게 뭐야?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하고 있거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역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이라고 그러면 역할이고요.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이라고 하면 역할 행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해야 하는 것들과 하고 있는 것, 했던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보상과 제재. 없다고 그랬어. 이런 단어, 이런 문장. 역할에 대한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보상과 제재를 줘. 그리고 보상과 제재는 남이 주는 거야. 남이 주는 거야.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이나 비물질적인 것들 모두 보상과 제재에 해당되는 거야.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유튜버로서 역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 유튜브 구독자는 줄어들고 있지? 내가 라이브 하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구독 좀 안 되겠니? 내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라이브로 니네가 집에서 분명히 140명이었는데 139명으로 줄었던데? 우리 유튜브 담당자님 어떻게 된 거야? 홍보를 해, 홍보를. 우리 문자 담당자님 유튜브 가입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 영상 올라와 있어. 봤어? 우리 아들 나왔어. 우리 아들 나온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단 말이야? 응? 배봐, 씨. 너무하는데? 응. 시금치 캐러 갈 거예요. 시금치 말 엄청 크죠? 이거 내가 캐야 해요. 나 혼자 저거 못 캐요. 그래서 내 노예 아니 아들 데려가요. 시금치 캐는 거 보여줄게요. 나 시금치 잘 캐죠? 시금치 많아서 얼른 해야 해요. 우리 아들 시금치 대충 캐네요. 이제 소고기 없어. 다 캤어요. 20kg예요 이거. 다 힘들어. 나 이제 전 붙여야 해. 오마이갓 내 머리 못 본 척 해줘요. 강제로 염색당했어요. 나 엄청 열심히 하네. 왜냐면 나 이것만 붙이면 오늘 일 끝이거든요. 이제 집 갈 거예요. 내일도 수업 있어요. 그럼 다들 새해 복 제발 가입 좀 부탁드려요. 라이브 하고 싶어요, 저. 자, 그 다음에 보상과 제재는 남이 주는 거고 물질적, 비물질적. 자발적 칭찬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돼. 뿌듯하였다.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어. 역할 갈등이 나오는데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역할 모순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 사회학에서는 원래 역할 갈등은 역할 모순과 같은 말로써 역할 긴장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회학 책에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역할 갈등이 역할 모순으로 나올 건데 갈등하였다, 고민되었다 나오게 되면 무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위와 역할 모순이 두 가지 지위
두 가지 이상의 지위 속에서 나타나는 역할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위와 지위를 찾아야 돼. 지위를 두 개를 찾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역할들을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역할들이 부딪히는가 부딪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게 역할 갈등이라고. 진로 문제는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어. 행정학과에 갈까? 조리학과에 갈까? 우리 엄마가 나 조리학과 가고 싶다고 얘기했거든? 내 요리사가 꿈이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원서 쓸 때 문디 씨살 새끼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서 뒤통수를 빡 치더니 우리 때는 인터넷 접수가 아니고 현장 접수인데 문 열자마자 경쟁률도 안 보고 수험표 3장을 갖고 왔는데 행정학과 그래서 난 학부를 행정학과를 갔네. 맞지도 않는 행정학과를 4년을 다니나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부전공을 신방과를 해봤어. 근데 학위가 안 나와 부전공은. 그래서 석사 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회학을 전공을 한 거야. 사회학 너무 재밌어. 어떻게 내가 애들 꼬시고 있는데 우리 과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 자, 우리 엄마의 아들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나 행정학과 가야 돼. 근데 두 번째 지위는 뭐야? 나로서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어? 나는 지위가 아니야. 어? 나는 지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했대. 야, 이게 어떻게 역할 갈등이냐? 역할 갈등은 한 사람한테 나와야 돼. 뭐 자웅동체요?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야. 구성원 간의 다툼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적 갈등 이런 거 절대 역할 갈등 아니야.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준비, 딱. 자, 한번 볼게요. 자, 갑은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광고회사는 2차적 사회화기관은 맞지만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아닙니다. 회사는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화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기휴가에 대해 상사에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던 갑은 회사를 다니던 퇴직을 했고 이 고민은 역할 갈등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도 역할 갈등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비읍과 달리 디귿은 자신의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여기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집을 출판한 갑은 블로거로서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거지. 블로거로서 역할 행동을 했고 얘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얘가 보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냐면 얘도 보상이야 얘들아. 얘도 블로그로서 보상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들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얘가 일어나고 나서 얘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아니고요. 얘는 맞는 거고.
미음은 이용으로서의 역할 행동 아니고 귀속지의 청소년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의 5개념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이야.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인데, 이거는 평가원에서 잘 내지 않아. 왜냐면, 내 집단, 외 집단 뭘로 분류하지? 소속감에 따라서 썸너가 분리한 거죠. 근데 소속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 시문에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내지 않는데 EBS 같은 경우에, 사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소속과 소속감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 소속 집단과 우리 준거 집단, 내 집단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얘는 소속이 되어 있으나 소속감을 못 느낀대. 얘는 소속도 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껴야지만 내 집단이래. 이런 개념 없어. 이런 개념이 왜 없냐면, 니네 집단의 구성 요소가 뭐야? 3가지 구성 요소가 2명 이상, 소속감, 지속적 상호작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소속 집단이 집단이야, 그럼? 집단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럼 얘랑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또 하나를 보여줄게. 이 소속 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5개념을 하는 거는 사회학을 1도 모르는 거야. 국어적으로 접근하니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회학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하이만이라는 학자가 말을 합니다. 하이만이라는 학자가 준거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집단들을 우리는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집단들을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준거 집단을 조금 확장시킨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의 관계를 물어봐요. 관계를 물어봐, 이렇게. 관계를 물어볼 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같을 때 우리는 성취감이나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얘기해. 봐. 소속 집단에 소속감이 있어, 없어? 있지. 이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말들이. 그 다음, 준거 집단하고 소속 집단이 같지 않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나 일탈 욕구를 느끼게 된대. 이 쓸데없는 거를 내가 5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 우리 준거 집단하고 내 집단만 나와. 나는 갑은 준거 집단과 내 집단에 속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집단에 속하고 싶었던 갑이 그 집단에 속해져 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선생님 갑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만 나와.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해갖고, 국어적으로 말해갖고 틀리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또, 이게 있어. 외집단 이야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회학 책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자, 봐. 외집단은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야.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외집단이 아니다라고 나온 EBS 문제가 되게 많아.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가르쳐. 니네 서울대 출판부 사회학 개론책에 보면 나를 못 믿더라도, 난 서울대 안 나왔으니까, 나를 못 믿더라도 서울대 출판부는 믿을 거 아니냐. 서울대 출판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야.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요 러셀학원 다니는데 러셀학원이 싫어요. 그럼 소속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있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이 소속감이잖아. 부정적 소속감이잖아 이런 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짜증나. 이 내용이잖아. 그래. 어쨌든 외집단은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래. 요 앞에 시대인재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아니 그냥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다른 교복을 봤어. 다른 학교 교복을 봤어.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해? 싸우자! 이래요? 아니잖아. 적대감과 이질감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게 외집단 아니잖아. 다른 학교면 외집단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집단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EBS에서는 집단에 줄을 쳐놓고 적대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외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딴 해설을 한다고. 아니라고.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니네 시험에 해당되는 것들 얘기를 해볼게. 1차 집단, 2차 집단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게.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이라고 하면 얘가 접촉 방식에 따른 쿨리의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쿨리가 나눠놨다고 생각할 수 있지. 뻥이야. 쿨리는 1차 집단만 나눠놨어. 2차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야. 내가 논문 보여줄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논문들 저 컴퓨터에 있어. 하도 우겨대갖고. 얘가 왜 우리 책에 들어와 있냐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1차적 성격이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얘는 2차적 성격이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야. 이 1차적 성격이 친목 중심이고 얘 2차적 성격이 과업지향이야.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러니까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공동사회를 우리말로, 이건 일본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결사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가 모두 다 이익사회인 이유 이런 것들이라고. 근데 자발적 결사체에 1차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5개념이에요. 그것도 5개념이야. 알겠어? 자, 공동사회를 설명할 때 실제로 공동사회는 테니스가 게마인샤프트라고 명명을 했고
게마인 샤프트는 그룹이나 또는 커뮤니티를 뜻하는 독일어고요. 게마인이라는 말은 그 베젠빌레라고 해서 우리 일본어로 배우는 건 본질의지라고 배우지만 베젠이라는 말이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그러니까 구성원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공동사회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선택할 수 없다고. 얘는 구성원의 의지가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알겠어? 자발적 결사체의 1차 집단 없어. 알겠니? 2차 집단만 있어. 왜? 자발적 결사체는 1.5차 집단으로 분리우기도 한다라고 해. 1.5차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우기도 하는 거지. 2차 집단이기 때문에 1차적 성격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앞으로 배울 것들의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해서 관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회 속에 얘네가 모두 다 들어가. 근데 공식 조직하고 자발적 결사체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하는 거지 성격이 같은 게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은 성격이 같은 놈들을 집어넣는 거야.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 알겠니?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게 되어 있다고.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은 얘는 2차적 성격이고 얘는 1차적 성격이야. 그래서 같은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고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자, 그리고 우리 이 자발적 결사체는 둘로 나눠져. 친목단체하고 과업지향적 단체로 나눠져. 그 다음 회사 내에 있다고 해서 회사 내에 동호회와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회사 내 동호회는 뭐야?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이야. 회사 내 노동조합은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이야. 친목 중심, 과업 중심, 자발적 결사체야. 그리고 우리 동네 축구팀 이거 뭐야?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야. 공식 조직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연대, 학회, 조합, 협회, 이자공이야.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이라고. 그 다음 우리 향후회, 종친회 등등등은 얘는 공식 조직인지 자발적 결사체인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자발적 결사체만 물어보게 돼 있어. 그 다음 마지막 총자가 붙으면 공식 조직이야. 총동문회는 이자공이야. 총자를 붙여줘. 그 다음에 총학생회는 뭐야? 자발적 결사체야? 아니야. 얘 자발적 결사체 아니야. 이공이야 그냥. 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닐까? 얘는 학교에 설치된 학생자치기구야.
학생자치기구인데 선발 방식이 다를 뿐이야. 알겠니? 어? 우리 문제는 다음 주에 풀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까방권 쓰려면 쓰시고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내 컴퓨터 내놔.